13억 달러를 넣고 36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주식은 280억 달러가 됐고 배당금만 117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단기 수익이나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투자자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88년 여름,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이미 월스트리트에서 전설로 불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매수를 두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카콜라는 이미 8년 동안 연평균 20%씩 오른 주식이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더 오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미 다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버핏은 그 주식을 샀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5억 9,300만 달러어치를 샀습니다. 한 번에 말이죠.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버핏이 늙어서 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코카콜라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1985년 4월 23일 코카콜라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99년 동안 지켜온 레시피를 바꾼 겁니다. 뉴코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20만 명을 대상으로 맛 테스트를 했고 새 레시피가 기존 것보다 더 인기 있다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코카콜라의 맛만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브랜드를, 그 역사를, 그 추억을 함께 마시고 있었습니다. 레시피가 바뀌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하루에 1,500통이 넘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회장에게 편지가 왔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최고 바보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존 코카콜라를 $1,000어치나 사재기했습니다. 79일 만에 회사는 항복했습니다. 기존 레시피를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놓았고 뉴코크는 역사상 가장 큰 마케팅 실패로 기록됐습니다. 주가는 흔들렸고 브랜드 이미지도 손상됐습니다. 1985년 코카콜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22% 넘게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죠. 모든 주식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코카콜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시장이 회복될지 아니면 1929년 대공황처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핏은 코카콜라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뉴코크 사태로 브랜드가 손상됐다고 생각했고 블랙 먼데이 이후로 시장 전체가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버핏은 다르게 봤습니다. 버핏에게 코카콜라는 익숙한 회사였습니다. 그는 7살 때부터 코카콜라를 팔았습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 6병에 25센트로 사서 하나에 5센트씩 받고 팔았죠. 동네를 돌아다니며 더운 날 사람들에게 시원한 콜라를 건넸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최고의 장사였습니다. 버핏은 그때 한 가지를 했습니다. 동네 주유소마다 있는 콜라 냉장고에서 버려진 병뚜껑을 모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 8,000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코카콜라 병뚜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른 음료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7살짜리도 알 수 있는 시장 점유율 조사였던 거죠. 그로부터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병뚜껑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에서 본 건 3가지였습니다. 첫째, 브랜드였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알려진 단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OK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였습니다. 뉴코크 사태가 오히려 그걸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건 그만큼 이 브랜드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시피를 바꿨다가 다시 돌려놨는데 그 뒤로 오히려 매출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코카콜라를 좋아하는지 스스로 깨달은 거죠. 둘째, 유통망이었습니다. 1988년 당시 코카콜라는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가게에서도, 일본 도쿄의 자동 판매기에서도 코카콜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통망을 새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1,000억 달러를 주면서 코카콜라의 음료, 시장 지배력을 빼앗아 보라고 해도 그 돈을 돌려주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거라고요. 셋째, 경영진이었습니다.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는 사람이 1981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쿠바 출신 이민자였는데 코카콜라의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고이주에타는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는 정리했고 핵심 음료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을 매년 올렸고 자사주 매입도 늘렸습니다. 버핏은 이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좋은 사람이 경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1988년 여름 버핏은 조용히 코카콜라 주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이 산다는 소문이 퍼지면 주가가 오를 테니까요. 그해 5억 9,300만 달러어치를 샀습니다. 주당 평균 2달러 60센트 정도였습니다. 분할 조정된 가격으로요. 1989년에도 계속 샀습니다. 4억 3,100만 달러를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 지분 7%를 확보했습니다. 단일 주주로는 최대였습니다. 당시 코카콜라 시가총액은 약 160억 달러였습니다. 버핏이 10억 달러 넘게 넣은 건 그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큰 베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한 번 더 샀습니다. 2억 7,500만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총 투자금은 약 13억 달러가 됐고 보유 주식은 분할 후 기준으로 4억 주가 됐습니다. 매수 직후 주가는 올랐습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동안 코카콜라 주가는 1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버핏의 13억 달러는 134억 달러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버핏은 또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로베르토 고이주에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66세였습니다. 버핏은 그의 주주서한에 이렇게 썼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15년간의 뛰어난 성과를 이끈 리더를 잃었다고요. 그리고 고이주에타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후임으로 더그 아이베스터가 회장이 됐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1989년부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1999년 버핏은 동료 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은 것 같다고요. 아이베스터는 그의 말 사임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더그 데프트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4년에 결국 사임했고 코카콜라는 7년 동안 네 번째 회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가는 1998년 고점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998년에 주당 87달러 근처까지 갔던 주가가 2004년에는 21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지분 가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1998년 134억 달러였던 게 2004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핏이 실수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1998년에 팔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당시 코카콜라의 주가 수익 비율은 45배가 넘었습니다. 보통 좋은 회사도 20배 정도면 비싸다고 하는데 45배면 거품이 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분석가들은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를 실패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시장 평균 수익률을 밑돌았다고요. 그런데 버핏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코카콜라를 주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에게 코카콜라는 매일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마시는 음료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식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고르는 사람이라고요. 코카콜라의 사업은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었고 이익도 꾸준히 났습니다.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진 건 시장의 평가가 바뀐 것이지 회사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1994년 버핏이 코카콜라에서 받은 배당금은 7,5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당시 버핏의 총 투자금이 13억 달러였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5.7%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배당금을 매년 올렸습니다. 1963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3년 연속입니다. 버핏이 받는 배당금도 매년 늘었습니다. 2004년에는 약 2억 4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배당금은 10년 전의 3배가 넘었습니다. 2022년에는 7억 4백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버핏은 주주서한에 이렇게 썼습니다.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는 건 생일이 매년 돌아오는 것처럼 확실하다고요. 그리고 나와 찰리가 할 일은 분기마다 배당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기준 버핏은 코카콜라에서 연간 8억 1,600만 달러를 받습니다. 하루에 223만 달러입니다. 시간당 9만 3천 달러입니다. 분당 1,550달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에 넣은 돈은 총 13억 달러입니다. 1994년부터 2025년까지 받은 배당금 총액은 약 117억 달러입니다. 배당금만으로 원금의 9배를 회수한 겁니다. 주식은 한 주도 팔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현재 보유 주식의 가치는 약 280억 달러입니다. 13억 달러가 배당금 117억 달러와 주식 280억 달러가 됐습니다. 합치면 거의 400억 달러입니다. 원금 대비 30배가 넘습니다. 이게 36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은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안 판 건 단순히 오래 들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버핏은 팔아야 할 때는 팝니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웰스파고 주식도 대량으로 팔았고 애플 주식도 상당 부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사업을 뛰어난 경영진과 함께 보유할 때 가장 좋은 보유 기간은 영원이라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평생 한 주도 팔지 않을 거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버핏에게 코카콜라는 조건부 영원이었던 겁니다. 뛰어난 사업이라는 조건, 뛰어난 경영진이라는 조건. 이 두 가지가 유지되는 한 팔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코카콜라는 그 조건을 계속 충족했습니다. CEO가 바뀌고 주가가 반토막 나고 닷컴 버블이 터지고 2008년 금융위기가 와도 회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 세계 사람들이 콜라를 마셨습니다. 스프라이트를 마셨습니다. 환타를 마셨습니다. 코카콜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단 3나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쿠바, 북한, 러시아를 빼면 지구상 어디서든 코카콜라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유통망, 이 브랜드, 이 습관. 36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버핏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1998년에서 2004년 사이 주가가 절반으로 빠졌을 때 버핏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도 더 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1998년 당시 코카콜라가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45배가 넘었으니까요. 적정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팔지도 않았습니다. 버핏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해서 팔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가격이 적정 가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계속 성장하면 적정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주가와 상관없이 계속 들어옵니다. 버핏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6년을 기다렸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요. 2013년이 되자 코카콜라 주가는 1998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올랐습니다. 세금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팔면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3억 달러에 산 주식이 280억 달러가 됐으니까 차익이 267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붙는 세금을 생각해 보세요. 팔지 않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요.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법인이라서 개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버핏은 이 구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팔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미루고 그 돈이 계속 불어나게 만든 겁니다. 2025년 5월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연말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5세입니다. 60년 가까이 버크셔를 이끌어온 뒤에야 은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핏이 떠나도 코카콜라 주식은 그대로입니다. 버핏은 후임 CEO 그렉 아벨에게 이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간 8억 달러가 넘는 배당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돈은 버크셔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데 쓰입니다. 굳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버크셔의 현금 창출 기계가 됐습니다. 버핏이 은퇴해도 그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깐 버핏의 개인적인 습관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버핏은 하루에 콜라를 5캔 마십니다. 2015년 포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2700칼로리를 먹는데 그중 4분의 1이 코카콜라라고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건 체리 코크입니다. 재미있는 건 버핏이 원래 펩시 애호가였다는 겁니다. 거의 50년 동안 펩시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버핏을 펩시 워런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1980년대의 이웃이었던 돈 키오가 버핏의 취향을 바꿨습니다. 키오는 나중에 코카콜라의 사장이 된 사람인데 버핏에게 체리 코크를 건네며 신들의 음료라고 소개했습니다. 버핏은 그때부터 코카콜라로 갈아탔고 1988년에 주식까지 샀습니다. 물론 콜라를 좋아한다고 주식을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버핏은 자기가 이해하는 사업,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제품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매일 5캔씩 마시는 음료를 만드는 회사라면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36년 동안 들고 간 건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좋다는 단순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업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지, 경쟁 우위가 유지되는지, 현금이 계속 나오는지, 배당금이 계속 느는지,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내릴 때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를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를 고민합니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버핏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업을 살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 좋은 사업인 한 팔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 주가가 1998년에 정점을 찍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버핏에게 왜 안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버핏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왜 팔아야 하는데요? 주가가 비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을 팔아서 다른 데 넣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당금은 계속 들어오고 사업은 계속 돌아가고 세금만 내면 손해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코카콜라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버핏은 그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회사들,
골드만삭스 같은 데에 투자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의 사업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금융위기가 터져도 사람들은 콜라를 마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2달러짜리 음료를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외식 대신 집에서 콜라 한 캔 마시며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입니다.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방어벽이요. 코카콜라의 해자는 100년 넘게 쌓인 브랜드, 전 세계를 덮은 유통망, 그리고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에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배당금이었습니다. 주가 상승만 보면 13억 달러가 280억 달러가 된 거니까 21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배당금 117억 달러를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버핏은 배당금을 그냥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1994년에 받은 배당금 7,500만 달러는 다른 좋은 회사 주식을 사는 데 썼을 겁니다. 그 주식에서 또 배당금이 나오고 그걸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이게 복리입니다. 버핏이 실제로 코카콜라에서 얻은 총수익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배당금의 재투자 효과까지 포함하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냥 주가 상승만 본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버핏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의 배당금 흐름을 좋아합니다. 2023년 주주서한에서 버핏은 이렇게 썼습니다.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두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만 매년 1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정작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주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대신 회사 안에 쌓아두고 재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버핏은 자기가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것보다 각 회사가 직접 사업에 재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처럼 이미 성숙한 회사는 다릅니다. 더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으로 돌려줍니다. 버핏은 그 배당금을 받아서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는 다른 회사에 넣습니다. 이게 그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는 보유 기간으로 유명합니다. 36년이요. 근데 버핏은 단순히 오래 들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적당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리고 훌륭한 회사를 찾으면 가능한 한 오래 들고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계속 훌륭해야 합니다. 경쟁 우위가 유지돼야 합니다.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버핏도 팝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36년 동안 안 판 건 코카콜라가 그 조건을 계속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핏이 1988년에 코카콜라를 살 때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미 8년 동안 연 20%씩 오른 주식을 산다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미친 짓이었을까요? 1988년 이후 코카콜라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1998년까지 10년 동안 10배 더 올랐습니다. 8년 동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못 오르는 건 아닙니다. 좋은 회사는 계속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계속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버핏은 과거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봤습니다. 코카콜라는 1988년에도 좋은 회사였고 2025년에도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성장 속도는 예전만 못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 퍼졌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돈을 벌고 꾸준히 배당금을 주고 꾸준히 브랜드 가치를 유지합니다. 36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1988년은 어땠을까요? 블랙먼데이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뉴코크 사태로 이미지가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버핏은 그때 샀습니다. 1998년은 어땠을까요?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45배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코카콜라가 영원히 오를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버핏은 그때 더 사지 않았습니다. 팔지도 않았지만요. 2008년은 어땠을까요?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핏은 그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의 사업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사업을 찾았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샀습니다. 싸게 산 건 아니지만 미친 듯이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배당금을요. 주가가 오를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내릴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좋은 한 팔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결과는 13억 달러가 400억 달러 가까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죠? 버핏처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투자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36년 동안 들고 간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업을 이해했습니다. 브랜드의 힘을 알았습니다. 배당금의 복리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세금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서 2004년 사이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버핏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가를 보지 않고 사업을 봤으니까요. 주가는 매일 바뀝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은 쉽게 안 바뀝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버핏은 1988년에 58세였습니다. 보통 그 나이면 은퇴를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버핏은 그 나이에 자기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36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94세가 된 지금도 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입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버핏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버핏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건 시간이 주는 힘입니다. 좋은 사업에 돈을 넣고 오래 기다리면 시간이 일을 해줍니다. 배당금이 쌓입니다. 복리가 작동합니다. 사업이 성장합니다. 버핏은 그걸 36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코카콜라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뉴 코크 사태, 블랙 먼데이, CEO 교체, 주가 반토막,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 모든 일이 있었지만 버핏은 코카콜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사업을 샀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업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사람들이 계속 필요로 합니다. 코카콜라가 그랬습니다. 36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콜라를 마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실 겁니다. 버핏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한 투자자의 선택과 그 결과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